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벌써 2022년도도 한 분기가 지났습니다. 최근 철강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말 그대로 한치 앞을 모른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인데요. 코로나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또 이로 인한 원자재 및 곡물 가격 급등, 에너지 가격 급등,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러한 것들이 철강제 수급과 가격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미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상해와 같은 대도시를 봉쇄를 하는 등 이런 봉쇄 조치를 하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올림픽과 양회가 끝나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성수기에 들어가면서 수요도 늘고 가격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수요라든가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가격을 한번 간단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국 내수 가격은 2, 3일 단위로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이 평균 시장 거래 가격은 봉양강유가 전월 대비 41에서 58달러가 올랐고요. 판재류는 20에서 96달러로 그 편차가 조금 컸습니다. 특히 중후판과 아연도강판 가격이 지난달에 비해서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3월에 비해서는 컬러강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올랐는데 이때는 또 판재료보다는 봉양강유 가격이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가격이 왜 올랐느냐? 상승 원인은 계절적인 성수기 도래라든가 또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 또 이와 관련한 정책 발표, 원료 가격 상승 등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정부가 철강제 가격을 강력히 통제를 하고 있죠. 또 코로나 확산으로 최근에 봉쇄 조치를 하는 도시가 늘고 있다는 점, 또 금리 인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유통이나 실수요가들도 예전과는 달리 재고 비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 내 가격은 오르기는 했지만 유럽이라든가 북미, 동남아에 비해서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4월 시장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가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원료 시장은 중반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마지막 주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월 25일 현재 중국의 철광석 수입 가격은 CFR 기준으로 톤당 150.8달러, 강점탄은 FOB 기준으로 539달러, 스크랩 내수 가격은 591달러였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강점탄이 한 주 사이에 131달러가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철 난방 시즌이 끝났다는 점과 중국의 원료 자금률 확대 지시, 양회에서 발표가 됐죠. 또 지금까지 과도하고 가파른 상승에 대한 조정,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3월 평균 가격으로 봐도 철광석은 전월 대비 17.4달러, 강점탄은 82달러나 오른 상태입니다. 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철광석은 10.7달러가 하락했지만 강점탄은 427.5달러나 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이커 입장에서 본다면 여전히 원가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스크랩은 지난달에 예상한 대로 꾸준한 오름세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4월 달에 원료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가장 큰 변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 확산,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협상이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번 전쟁은 철광석보다는 강점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마 3월보다는 영향은 조금 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규제 수위입니다.
중국의 최대 철강 생산지인 당산시가 이제 완전 봉쇄에 들어갔고요. 중국의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조차도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도시 봉쇄가 확대된다고 그런다면 원료 가격은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구체적으로 품목마다 좀 살펴보면 우선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4월에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생산 차질이라는 이런 하락 요인이 있고요. 또 반대로 성수기 도래, 물류 차질, 중국 내 철광석 재고 감소 등 상승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전자 쪽 요인이 더 우세해 보입니다. 또 지금까지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점에서 아마 대폭적인 추가 상승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3월 달 철광석 평균 수입 가격이 톤당 152.26달러였는데 4월 수입 가격은 150에서 160달러. 그러니까 지금하고 거의 이제 포합세 수준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서도 만약에 중국의 봉쇄 조치가 확대돼서 감산폭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150달러 미만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원료탄을 볼까요? 3월 가격은 670달러까지 급등을 했다가 539달러로 한 주 사이에 131달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아직도 이 가격은 높은 가격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점탄 가격이 더 내릴 것인가?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상승 요인은 저는 소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에는 이 전쟁 요인보다도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가동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월 강점탄 평균 가격이 608.9달러였는데요. 4월 달에는 500달러 초중반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을 한번 볼까요? 3월 스크랩 시장은 중국 내수 가격보다는 국제 가격이 더 빠르게 올랐죠. 그래서 전쟁 여파에다가 지금 사실은 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동아시아 지역 이쪽을 제외하고는 유럽이라든가 북미 이런 쪽은 가동률이 늘면서 스크랩 수요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락 요인보다는 추가 상승 요인이 우세한 건 분명합니다. 계절적인 성수기 도래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수요가 좀 늘고 있고요. 또 중국 정부도 스크랩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고 또 운송 차질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상승 요인이 분명한데 다만 제품 가격이 원료 가격 상승분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오르기는 하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내수 가격은 한 600달러 정도, 그 다음에 수입 가격은 650달러 정도 이쪽 언저리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수요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시경제는 지난해 4분기부터 성장률이 눈에 띄게 약화됐는데요. 이제 코로나까지 터졌어요. 그래서 봉쇄 조치를 감안했을 때 2분기에는 아마 4%대 혹은 그 미만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상이 좀 가능하고요. 1, 2월 산업 생산을 보면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7.9%로 예상보다도 높았습니다. 3월 데이터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4%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왜냐? 코로나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도 성장 목표를 달성을 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상반기에 성장률이 낮은 만큼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 또 이제 우리가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돈 풀기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1월에도 243조 원을 풀었는데 2월 달에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244조 1,500억 위안을 갖다가 풀었습니다. 모두 1월, 2월, 1, 2월 모두 전년 대비 9%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최소한 3개월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분기가 지난 3분기부터는 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가는 작년 11월을 정점으로 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소비자 물가를 보니까 0.9%, 그래서 신년 들어서는 1% 미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는 8.8%, 아직은 높기는 한데 역시 4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구매지수, 우리 PMI를 한번 볼까요? 2월 달이 50.15, 전월보다도 0.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금 4개월 연속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 PMI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조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하기 위해서 미리 원자재를 구매하는 지수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50 이상이 되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원자재를 더 사야 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4개월 동안에 큰 변화가 없다. 그 말은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앞으로 경기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향후 철강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사실 투자죠. 그런데 1, 2월 달 고정자산 투자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12.2%나 늘었고요. 민간 투자나 제조업 투자도 각각 11.4%, 20.7%나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그런데 부동산 쪽은 아직도 겨울입니다. 지난해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2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대비 3.7% 증가에 그쳤고요. 건축 착공은 지난해보다 12.2%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부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장폭도, 그 하락폭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산업 생산은 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현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생산은 그래프에서 보듯이 부진합니다. 1, 2월 조선 건조량은 전년 동월 대비 9.6%가 줄었고요. 굴삭기 판매라든가 냉장고 생산도 지난해 실적을 밑돌았습니다. 춘절 연휴 또 이제 올림픽 등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좀 풀이되고요. 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은 중국 정부가 세제 혜택을 연장을 시켜주기로 하고 특히 이제 전기차가 뭐 세 자릿수 성장을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10.7%가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4월 달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3, 4월에도 지금 코로나 영향을 감안한다고 하면 제조업 생산은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공급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조강 생산량이 1억 5,796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나 줄었습니다. 3월에도 패럴림픽이 있었죠. 또 끝나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중국 최대 철강 생산 도시인 당산시가 지금 봉쇄 조치에 들어갔고요. 자, 이런 봉쇄 조치를 하는 도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강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만 가동률을 보니까요. 3월 달에 중국 전체 247개사 고로 가동률이 78%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전기로도 가동률이 40%대에서 73, 74%까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3월 생산량은 8천만 톤대 초반, 4월 달에는 중반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의 또 다른 축인 재고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는 유통이 적극적인 사재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3월 달에는 코로나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다소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3월 마지막 주에 5대 품목의 시중 총 재고는 1,708만 톤입니다. 그래서 전월보다도 약 49만 톤이 줄었고요. 생산자 재고는 637만 톤입니다. 그래서 전주보다도 16만 톤이 늘었지만 전월보다는 9,200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강제 소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주간 출하 동향인데요. 3월 마지막 주에 5대 품목의 주간 출하량을 보니까 972만 4천 톤이에요. 그래서 전주보다도 10만 톤, 전월보다는 142만 톤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수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00만 톤이 넘게 줄었어요. 보통 이제 중국의 주간 출하량이 3월 달부터 3월이 되면 3, 4월에는 1,100에서 1,2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1,000만 톤 미만으로 줄었다고 하는 거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4월 달에는 코로나가 역시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봉쇄 조치를 하는 도시가 늘어난다 그러면 출하량도 저는 800만 톤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게 아마 우한 바이러스가 나오고 나서 전방위적인 봉쇄를 하고 했을 때 이 정도 수치가 나왔는데요. 그게 다시 한번 재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4월 달 주요 변수는 뭐가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확산 정도와 봉쇄 조치죠. 지난달에 올림픽이 끝나면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예상이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봉쇄 지역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또 이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는 코로나 이슈가 중국 내 모든 이슈를 압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분기 중국의 철강제 소비도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아까 제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전쟁이 끝나더라도 푸틴을 길들이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 때문에 러시아의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또 이러한 제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에 영향을 준다. 뭐냐? 첫 번째는 석탄이라든가 빌릿, 이런 수급의 차질이 불가피할 거다.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는데 중국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중국 내의 제조업 가동이라든가 또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월 가격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가 측면에서 보면 이제 지금 지난 1, 2월 원료 가격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때가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1, 2월 철광석과 강점탄을 기준으로 원가를 계산을 해보면 거의 900달러 가까이 아련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 원가가 나옵니다. 당연히 메이커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계속 가격을 통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중국의 철강사들이 지난해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다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정부 규제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버틸 여력이 좀 있다. 그렇지만 원가 상승분이라든가 또 이제 감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폭이나마 인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1분기 생산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데는 호재죠. 특히 조강 생산량 감소는 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 시중 재고도 아직은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만 남았는데 이게 문제가 수요입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보통 이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중국의 의료 시스템으로 볼 때 봉쇄 조치 외에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 4월 달에 출하량이 1100에서 1200만 톤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972만 톤밖에 안 된다. 그 얘기는 앞으로 코로나가 얼마나 빨리 잡히느냐가 2분기 전체 수요를 결정짓는 최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분기 지금 중국의 의료 시스템 봉쇄가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단기간 내에 이게 잡힐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2분기 출하량은 지난해 수준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4월 가격도 3월과 마찬가지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3월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열연으로 보면 톤당 840달러, 철근은 800달러 전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오팍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 현재 중국의 수출 오팍 가격은 여전히 FOB 874달러입니다. 그래서 종전 오팍 가격보다도 조금 올랐는데 전월에 비해서는 70달러나 올랐어요. 또 철근도 835달러로 종전 오팍 가격보다도 19달러가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68달러가 올랐습니다.
4월 수출 오파 가격도 역시 소폭이나마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앞서 제가 원가 측면에서도 분명히 더 올려야 되는 요인이 생겼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 중국의 조강 생산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생산이 지금 줄고 있고요. 또 국제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동남아 열연 수출 가격은요, FOB 거의 900달러 가까이 됩니다. 895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파 가격보다도 한 20달러 이상이 높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한국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열연은 4월 달이 수급의 가장 큰 고비가 좀 될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철근 역시도 지금 유럽 가격은 지금 1200달러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하면은 4월 오파 가격은 열연은 900달러 이상, 철근도 870달러 이상에서 오파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